한 땀 한 땀 손으로 엮어낸 형체와 표상. 손끝에서 탄생한 건 여린 생명의 한 살입니다. 허물을 벗어던지고 날아오르는 뜨거운 행로. 양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외연을 넓혀온 예술가 김영화를 만나봅니다. 문화공간이 밀집해 있는 제주시 원도심. 지난달 특별한 전시가 열렸는데요. 매해 4월마다 열리는 4.3 미술제입니다. 73주기를 맞은 올해는 저항의 역사란 테마로 4.3을 조명했는데요. (50여) 명의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번데기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인데요. 나방을 소재로 작업을 펼치고 있는 김영화 작가의 작품입니다. 작가는 요즘 칡덩굴과 털실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작품 속엔 현실에 대하는 작가의 신념이 담겨 있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고 어디 하나라도 구멍이 뚫려야 그 틈새로 몸이 나오고, 몸이 나와야 요 덩굴에서 벗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부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면 몸부림을 쳐야 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다시 한번 작품을 계속 보게 되네요. 작가님 말씀대로 나비가 되든 애벌레가 되든 그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진짜 저항을 했다라는 게 어찌됐건 정말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온몸으로 치열하게 생을 감내해내는 시간. 역사의 광풍을 견뎌낸 민중의 인내와 의지를 작가 특유의 상징으로 드러낸 거죠. 누군가는 진실을 전하고 누군가는 항상 그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제 작품일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불편한 것도 누군가는 전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이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누군가는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김영화 작가는 바느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천과 실이 색과 질감을 드러낸다면 덧댄 헝겊은 입체감을 살려주는데요. 김영화의 바느질 연작이 실과 바늘로 그린 회화란 평가를 받게 된 이유죠. 어릴 때부터 실을 갖고 놀기도 했고 옷도 따고 뭐든지 거의 실은 계속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실이기도 하고, 실이 가지는 유동성과 그다음에 뭔가를 형태를 만들어내는 게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형태가 하나씩 완결이 될 때 끊임없이 계속 따고 똑같은 방법에 반복하는 과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 작품이 설치이면서 공예이면서
약간 그 이전 작품들에서는 회화적인 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딱 그 어느 중간쯤에 있는 작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작가에게 중산간의 숲은 친숙한 쉼터입니다. 4월 섬에 들려 큰 고사리가 지천인데요. 원래 4월 초부터 5월 전까지 5월 지나면 뱀 나오고 풀이 자라서 고사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딱 이때 이렇게 원래 뚱뚱한 애들이 많은 데인데 꺾어갔나 봐요. 없네. 너무 늦게 왔어요. 원래는 새벽에 와야 돼. 새벽에 안 오면 다 따고 없어. 이런 풀밭에 나는 거랑 저렇게 안쪽에 습한 데서 나는 거랑 사이즈가 틀려요. 이렇게 퉁퉁하고. 일단 오면 이 흙냄새, 바람냄새, 풀냄새가 좋아요.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청미래 꽃이에요. 가을에 빨간 열매 열리는 청미래 덩굴 꽃이에요. 네, 누르스름 해가지고 이파리도 나중엔 초록이 돼요. 지금 새순이어서 약간 붉은 거고, 이게 산수국 꽃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필 건데 지금 꽃몽우리가 파랗게 피어요. 옛날 제주도 분들은 이게 파란색으로 피니까 수산하다고 해가지고 도채비꽃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한동안은 조금 그림이나 부조 작품으로 많이 하긴 했었어요. 야생화만 섞어서. 너무 안 보이는데 자기 혼자 너무 예쁜 거예요. 눈에도 잘 안 띄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봐야 보이는 수수한 게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것들은 멀리서도 눈에 보이지만 절대 애들은 뭐 큰 꽃이나 이런 게 야생화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숲하고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나만 틀개가 아니고 다 같이 그냥 어우러진 느낌. 사실 들녘에 서둘러 나온 주된 목적은 따로 있는데요. 요즘 천과 실 대신 작업의 주 재료로 쓰고 있는 칡을 채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살아있어서 이렇게 말랑말랑 잘 휘어지는데 마르면 이렇게 휘기가 힘들어요. 이채 마르면 약간 원형 구조 작업할 때 좋아요. 그러면 여기가 아예 고정이 된 상태로 완전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그래서 우연하게 이렇게 생긴 모양으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이 모양 그대로. 손으로 따는 거, 실 만지는 거, 뭐 꼬우는 거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칡도 하나의 실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만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칡을 만나니까 단단해지면서 어떤 모양, 형체를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고향이 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름에서 놀았고, 오름 뭐 고사리 꺾는 것부터 바닐라 하는 것부터 야생화 좋아해서 막 찾아다니던 것부터 따지고 보면 그런 감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저희 작업이 연결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들녘을 마음껏 누비고 다녔던 어린 시절의 추억은 예술가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는데요. 20여 년 작가로 활동해온 지금까지도 자연은 가장 많은 영감을 얻는 곳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그림책 노랑의 이름 역시 야생화에 얽힌 자전적인 경험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요. 노랑 원추리의 꽃 색깔인 황색은 자연스레 작가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색이 됐습니다. 저와 아버지와 그리고 노랑 원추리에 대한 같은 추억을 갖고 있는 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예쁘다고 했더니 며칠 있다가 파다가 마당에 심어주셨어요. 심어주셨는데 곧 얼마 없어서 돌아가셔가지고 저한테는 되게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되게 아픈 추억이기도 하고 이 꽃만 생각하면 예전에는 눈물부터 날 정도로 그랬었는데 이 책 하면서 되게 많이 치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아버지의 관계나 아니면 어렸을 때 저를 되게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니까 스스로도 치유를 많이 했고 그래서 되게 전환점 같은 게 돼주더라고요. 꽃 이야기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도 깊게 배어 있습니다. 푸른 바다가 훤히 내다보이는 동력 해안마을. 이곳에 작가의 작업실이 있습니다. 옥상 한편에 자리한 아담한 공간인데요. 설치 이전까지의 모든 조형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지금 그때 잘라온 칡은 여기서 말리고 있어요. 그늘에서 말려야 돼서 밖에서는 안 말리고 다 마른 거. 만져보면 이거는 물기가 없이 딱딱하거든요. 얘는 아직 덜 말라서 다 마른 거는 이렇게 죽어도 안 꺾여요. 일반 나뭇가지보다 더 단단해요. 근데 안 마른 거는 이렇게 휘어져요. 같은 원형이어도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원형, 너무 동그랗게 나오지 않게 이런 마디 가지 갈라졌던데 이런 데도 그대로 있으면 실 고정할 때도 좋고 미끈한 거보다 그러더라고요. 먼저 구상하는 형상을 스케치해 보는데요. 재료의 색과 뜨개의 형태까지 꼼꼼하게 계획합니다. 메비우스 띠라고 끊이지 않는 연속적인 그 띠가 있잖아요. 그거 2개를 합친 거예요. 2개를 합쳐서 2개의 세계가 서로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된다? 뭐 이런 느낌? 재료도 자연에서 얻지만 아이디어도 그냥 예쁜 풍경을 그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자연적인 거여도 그 안에 갖고 있는 의미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수공예 작업. 틀의 역할을 하는 건 완전히 건조시킨 칡 줄기입니다. 칠개 곡선을 따라서 실을 감아주는데요. 뜨개를 위한 기초 작업인 셈이죠. 이거 같은 거에는 2가지의 세계를 보여줄 거여서 조금 색이 상반되는 색깔, 대비되는 색 2가지를 쓰려고요. 하나는 좀 진하고 하나는 좀 옅은 색 실을 쓸까 해요. 왜냐면 이게 나중에 겹쳐져서 서로 통과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광택이 없고 저렇게 뽀송뽀송한 털실 느낌이라면 이 2개가 합쳐지게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조금 색 차이 많이 나는 이걸로 그래서 이 실로 쓰는 것 같아요.
한 땀 한 땀 실을 엮는 동안은 인내와 집중의 시간입니다. 칠근 평면에 가까웠던 김용화의 작품에 입체미를 끌어올려주는 변곡점이 됐습니다. 매듭과 매듭 사이 구멍의 간격도 구상한 이미지대로 조정해주는데요. 뜨개를 마치면 그물망 형태를 이룬 실의 탄성이 적절한지도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모든 생명이 다 똑같듯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또 연결되는 계속되는 그 반복 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세계가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살아가니까 그게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고 또 세계가 그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조금 자연을 담아도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안에 현재의 나와 아니면 역사나 이런 거를 같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냥 보이는 예쁜 자연을 만드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네. 삶에 대한 성찰은 작업의 외연을 넓히는 데도 기여했는데요. 애착을 갖고 있던 펜화 작업에 집중하게 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사.3을 경험한 희생자들의 증언을 그림으로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세월에 묻혀 희미해져 버린 공동체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싶어서였습니다. 채록이라는 게 내 생각보다는 그분의 채록 그 증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서 일본에 계시다가 해방 전후로 제주도에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 큰오빠 부부랑 거기서 난 조카들이랑 같이 돌아왔는데 4.3이 터지고 오빠가 그거에 연루됐다는 소문이 나면서 집 식구가 전부 피난을 다녔어요. 그래서 동굴에서도 한참 동굴로 아니면 막 밤에만 움직이면서 동굴에 피난도 가고 만나고 오면 되게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괜히 건드리는 건가? 괜히 우리가 누가 되진 않았나? 그런 거에 대한 되게 조심함이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증언에 특히나 이렇게 증언을 바탕으로 그릴 때는 그 증언 내용에 최대한 충실하고 나의 생각은 웬간하면 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상황 설명을 듣고 딱 그만큼 작가의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사유 속에서 작가는 해질녘에 활동하는 탈각신화방을 새로운 메타포로 택했습니다. 재료에도 변주를 더했죠. 네, 왜 털실로 하냐면 이게 나방이 가루가 많잖아요. 원래 이렇게 그냥 수실로만 하면 납작한 느낌이 날까 봐 털실을 섞어서 이렇게 그 나방의 가루 느낌을 내려고 털실을 얇은 털실로 같이 섞으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잘 쓰는 게 실이니까 실이고 끈 종류고 이런 쪽이니까 예전에는 흙이나 이런 걸 많이 썼다면 그 후에는 실이나 이런 걸로 선이나 색깔 이런 걸 표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조형을 마친 작품들과 함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작품들을 설치해보기 위해서인데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작업. 손을 보태는 남편은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좀 올려주세요. 오케이. 설치물을 고정한 후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닥에 펼쳐놓을 뜨개를 완성해야 하죠. 현장에서 어떻게 설치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입니다. 빼봐. 막아봐. 조도와 그림자를 고려해서 조명도 맞춰야 하는데요. 주제 자체가 어둠의 강을 건너온 저런 생명이기 때문에 그 어둠의 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두워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입체지만 방향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게 각기이지만 하나의 작품이어서 너무 동떨어지지도 말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너무 붙어있지도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공간하고도 잘 맞아야 돼가지고 보는 방향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품 사진 찍을 때도 방향 쪽 엄청 신경 쓰거든요. 드디어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완성작이 탄생했습니다. 저 안에 쇠붙이는 없어요. 쇠붙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유연한 것들이 딱딱하게 만들어지기까지 딱딱하게 보이게 이 작품이 만일에 밖에 걸린다거나 아니면 야외에 있다면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근데 영원히 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작품도. 언젠가는 우리도 다 돌아가잖아요. 저것도 언젠가는 사그라지고 없어져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품은 많이 안 팔려요. 영원히 보존할 수는 없죠. 몇십 년, 한 몇십 년 정도 최대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요? 느리지만 한 걸음씩 내디뎌온 여정. 작가 김영환은 다양한 시도와 변주로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만들어 왔는데요. (20여 년) 싹을 틔워온 그녀의 열정이 이제 만발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존재, 예술. 문화예술을 향유라는 말을 좀 넘어서 문화예술 향유에서 참여로라는 기치를 가지고 지금 다양한 이제 아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술이란 함께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세대와 공간, 장르를 뛰어넘어 대중과 가까이 호흡하는 미술 현장 활동가. 박대근 작가의 예술 세계를 만나봅니다. 물줄기가 시원하게 흐르는 홍천읍내. 주택가 골목 사이로 회색 건물이 보이는데요. 복도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미술 도구가 가득, 예술 공간이 펼쳐집니다. 작업에 심취해 있는 한 사람. 무수한 선들을 도화지에 풀어내죠.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작품 세계.
앞에 보이는 거는 약간 나뭇잎, 그러니까 풀, 뭐 그냥 일반 잡초처럼도 보이는 이런 형상인데, 그런 것들이 그 어떤 형상을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고 거기를 채워나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선들이 진행이 되면서 형태가 없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죠. 몰려들면서 형상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냥 답습해오던 어떤 선에 의한 어떤 형상을 그린다가 아니라 선 자체만으로도 이런 표현의 확장이 가능하다. 흰 바탕을 수없이 오가는 펜. 하나의 곡선에서 시작된 그림은 파장을 일으킵니다. 선에서 평면으로, 평면에서 입체로 점차 발전해 나가죠. 무의식적인 작업의 연속. 어느 순간에는 이게 딱 아무 생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상태로는 그냥 팔도 별로 안 아프고, 그 상태로는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빠져들고. 근데 나중에 되면 쉬다가 나중에 이제 막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보면 뭘 하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이 되죠.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무념무상의 세계. 이는 곧 난초의 아름다운 곡선을 만들어내고, 낙하하는 물줄기처럼 부드러운 선들이 모이고 모여 자연의 그것과 닮은 폭포를 형상화합니다. 온갖 종류의 펜을 그어가며 선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점하고 이 선하고의 차이는, 말 그대로 점은 약간씩 떨어져 있잖아요. 독립된 뭐라고 보고, 끊이지 않는 선들로 무수히 많은 선들이 반복되고 교차되면서 그것들을 서로 어우러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아주 하찮은 것 같은 것들도 결국은 그런 것들이 모이고 합쳐지면 엄청난 울림과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박대근 작가는 집소성대라는 큰 테마 안에서 다양한 작품을 구현합니다.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는 뜻이죠. 화가로 살아온 지 30여 년. 그는 늘 고뇌에 차 있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선을 그어 구체적인 사물을 표현하는 데 반해 과거의 작품 세계는 추상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추상화 작업에 몰두하던 시절, 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자유의 의미를 담아냈죠. 예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분방하게 퍼져 있는 선들이 어떤 형상을 굳이 표현한다기보다는 그 위에서 행위를 반복시키면서 그 변화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가능성이나 화면의 확장 이런 거에 이제 신경을 썼던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제목 자체도 이제 자연의 변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작업을 쭉 했었고요. 물감을 캔버스에 튀기고 뿌려가며 완성한 추상화. 아지랑이와 빗방울 등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4년) 전 서울을 떠나 고향에 돌아온 박대근 작가. 자연의 변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 생각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처음에 홍천 와서 이제 뭐 에피소드면 에피소드인데 제가 이제 이 캔버스에 돼 있는 작품을 전시를 하기 위해서 작품을 들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요. 몇 분 어르신들이 이제 앉아 계시다가 박 작가님 어디 가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전시 때문에 작품 들고 지금 미술관 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림은 없고 왜 거미줄 잔뜩 쳐져 있는 것만 있는데 그게 작품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들고 있었던 작품이 약간 그 추상적인 이미지 작품이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어르신들 눈에는 거미줄이 막 쳐 있는 걸로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충격을 먹었죠. 이게 내 그림을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구나라는. 주민들의 말 한마디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여야겠다는 생각. 그렇게 시작된 것이 깃발 프로젝트입니다. 홍천 능평리 주민들과 함께한 예술 활동인데요. 주민들의 옛 추억을 수집해 깃발에 담았습니다. 그들의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죠.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고 계시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 마을의 설치팀의 팀장님이에요. 요 안겨있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해도 대략 한 5년 이상 된 사진이죠. 옛날에 있던 역사와 추억을 소환을 해서 현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어떤 메시지나 그림을 그리면서 그 한 50년 가까이 되는 역사와 다시 조우가 되는 거죠. 조우가 돼서 옛날 얘기도 하시는 거고, 야, 옛날에 이랬는데 앞으로 여기가 어떻게 될까라는 또 미래에 관련된 얘기들도 하시는 거고. 농촌의 특색을 살려 주제를 정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기까지 모든 주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박대근 작가의 아이디어에 어르신들의 지혜가 더해져 마을 축제로 승화됐죠. 화합의 울타리는 지난 가을에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작업은요, 지난번에 마감 처리를 했는데 마감 처리한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마감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매제해서 그거 깨끗하게 다듬는 거 하고요. 박대근 작가의 지휘 아래 타일을 붙이고 다듬는 주민들. 평범한 농부들이 이 시간만큼은 모두 예술가가 됩니다. 일단 이런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시골에서 농민들이 이거 같이 접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능평리와 와동리 주민들이 함께 만든 조형물 해피 버블 버블. 과거 사진을 타일에 새겨 넣었습니다. 순수했던 어린 시절 빛바랜 사진들. 오랜만에 앨범에서 나와 세상 구경을 합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갔다거나 아니면 어떤 체험을 하러 갔을 때 또는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을 이 비눗방울 모티브를 잡은 이 해피 버블 버블에 같이 삽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폐교가 돼서 끊기지 않고 저의 동심과 저의 어렸을 때 있었던 추억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길게 여기에 어떻게 보면 박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와동분교는 그의 모교입니다. 62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폐교됐는데요. 하지만 지난 10월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이 시각예술축제가 열린 덕분이죠. 그의 작품 해피 버블 버블은 위에서 보면 홍천 지도 모양. 비눗방울이 떠다닐 때의 행복을 함축적으로 담았습니다. 갑자기 이제 심폐소생술을 한 것 같은? 그래서 그 심폐소생술이 잘 돼서 심장이 막 다시 뛰기 시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정말 고요하고 조용한 그 폐교의 모습에서 다시 사람들이 발길이 이제 닿고 또 꼬마들도 오고 관람객들도 와서 이렇게 웃고 얘기하고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시 시작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날의 감동을 다시 느끼고 있는 요즘
홍천읍 일대를 예술의 장으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약간씩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데 선생님들이 가볍게 좀 밝은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전체적으로 어둡다 그래서요. 살짝만 좀 밝게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벽화 작업. 낡은 시설물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강원 지역 작가 37명이 뜻을 모았는데요. 과거에는 여기가 사람도 많고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지금 여기가 그 주변 배후 지역들이 먹거리나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면서 원도심 자체가 많이 지금 낙후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가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장 활성화하고 시장 곳곳에 트리가트를 이용한 작품을 만듭니다. 여러 분야의 화가들이 힘을 보태고 서양화를 전공한 박대근 작가가 전체적인 그림을 구상하죠. 골목마다 홍천의 아름다운 풍경이 녹아 있습니다. 상인들의 마음까지 밝아졌죠? 전에는 거기가 컴컴하고 막 좀 그랬잖아. 그 안에가. 그려놓으니까 환하고 깨끗해지고 이렇지. 가끔 구경도 하시고? 그럼요. 여기서 이렇게 붙이다 내다도 보고 그러지. 박대근 작가가 생각하는 예술이란 서로 교감하는 것. 그리고 함께 나눌수록 즐거운 존재.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활동, 이런 예술이라는 길을 걸어온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하면 할수록 빠져들고 정말 재밌거든요. 누구나 이거를 접해보고 조금씩 알아가면 누구나 다 느끼는 거겠지만 그런 걸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런 이유에서일까요? 화가라는 직함보다는 미술 현장 활동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마을에 이색적인 이정표를 설치하고 우체통을 꾸미며 실생활과 예술을 결합하는 노력. 이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로 불을 밝혔는데요. 여러 세대가 함께 엮은 지푸라기는 용으로 재탄생됐고 2017년부터 현재까지 자, 불이 날아갑니다. 지푸라기 굿 축제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따르나요? 네, 섞는데 선생님께 앞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액자가 돼 있는 게. 이번 공공미술 프로젝트에서 박대근 작가는 예술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제는 비상 앤 비상. 전시장 곳곳에 그 의미를 부여했죠. 저 사이즈랑 이 사이즈랑 똑같아요. 저게 열기구 형태인데 그러니까 종이로 접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한 이호준 작가라는 작가가 참여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홍천 자체를 위기 상황에 비상해서 새롭게 이제 날아 올라간다는 비상. 언젠가부터 우범지대로 전락해버린 골목. 예술가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회색빛으로 물들었던 거리는 어느새 색동옷으로 갈아입고 골목 전체가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변했습니다. 우리 예술가들이 예술이라는 옷을 입혀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질적인 게 아니라 삶 속에 그냥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어떤 활동과 작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이 과거에 되게 좋았던 이 신장대리를 새롭게 날아오르게 하자. 비상앤비상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물건들이지만 강원 지역 작가들의 애향심이 담긴 창작품이기도 하죠. 물때 자국처럼 생긴 흔적,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런 먹물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얼룩얼룩한 거에다가 이제 거북이 모양도 그려 올려주고. 이런 거는 모든 게 다 작품이에요? 작가라는 사람이 톡 찍어놓고 뭐다 그러면 작품 깨는 거예요. 이게 별개 작품이 아니에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내가 작가하고 싶어서 작가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여기다 거북이 그리면 거북이 집 되는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수익금은 마을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는데요. 예술 활동을 통해 홍천 지역이 높이 비상하길 꿈꿔봅니다. 멀리서 말고 지금 저 건너편에 그 임대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저쪽에서 뭔가 이렇게 하겠죠. 약간 뭘 사든지 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시면은 한 2시에서 2시 5분. 오후가 되자 실내 전시장이 떠들썩합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은 음악회를 준비하는 건데요. 이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이 같이 한 번에 이렇게 스며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해프닝 내지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연주자가 길거리에서 깜짝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음악과 미술이 공존하는 세계. 아름다운 소리가 허공을 감싸고 작은 음악회가 펼쳐집니다. 첼로와 피아노, 클라리넷의 조화. 그 소리는 미술 작품들과도 어우러지죠. 전문가들의 작품 사이사이 주민들이 손수 그린 그림이 섞여 있는데요. 공존이라는 메시지를 남기며 작은 음악회는 막을 내립니다. 앞으로 두 번째, 세 번째 또 더 많게는 홍천 전역의 그 예술이라는 게 넘쳐 흐르면서 예술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봄볕 좋은 날. 생각에 잠길 때면 이따금씩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석화산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홍천 향교. 박대근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줄곧 서울에서 활동했는데요. 고향에 돌아와 보니 마치 어머니 품처럼 포근합니다. 작품을 구상할 때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곳에 늘 해답이 있죠. 이번엔 어떤 답을 찾았을까요? 한 명 한 명 다 들어가서 보면 각자의 다 삶이 있는 거고 각자의 다 살아가는 모양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는 게 곧 죽음이고 죽음이 곧 어떻게 보면 또 사는 거고 그런 것이 항상 무관하진 않거든요. 서로 집요하게
연결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의식 속에서 그려지는 선의 예술.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아갈지 박대근 작가에겐 아직 숙제가 많습니다. 사회라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회도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부류의 다양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객체들이 결국은 모이고 모여서 마을이 되고 모여서 어떤 국가가 만들어지는 거고, 어떤 국가들이 또 모여서 이 지구라고 하는 커다란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다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여 오늘도 연결고리를 만듭니다.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그림을 수집했는데요. 그것을 타일에 새겨 벽화를 만들 계획이죠. 홍천군민 모두가 예술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그의 발걸음은 계속될 겁니다. 선이 모여 그림이 되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 근사한 예술을 꽃피우고 있습니다. 박대근 작가가 말하는 진정한 집소성대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